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몰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발견, 수면과 꿈에서 영감을 얻어서 몰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서 요 구절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모든 동물은 잠을 잔다. 그렇다면 수면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뇌과학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밤에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낮에 경험한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낮 동안의 각성 상태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의 입력이 계속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시각 정보가 계속해서 입력된다. 정보가 입력되면 뇌에서는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반응이라는 출력을 한다. 시각이나 후각을 통하여 포식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면 즉시 도망가야 한다. 도망을 가기 위하여 운동기관을 사용한 것이 출력이다. 각성 상태에서는 정보의 입출력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때는 뇌가 정보의 입출력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적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경험한 것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학습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수면 상태가 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다. 꿈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실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보의 입출력이 차단된다. 이 상태는 낮에 경험한 것들을 학습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수면 중에는 낮에 경험한 것을 해마에서 재정리하고 통합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해마에서 기존의 다른 기억과 관련성을 검토하고 중요한 경험은 장기 기억으로 보내 기억할 수 있게 하며 중요하지 않은 경험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해마는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것일까? 그 기준은 정보가 입력될 때의 감정의 강도와 정보의 반복 횟수. 해마는 정보가 입력될 때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약한 정보는 폐기하고 강한 감정을 가진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서 저장한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어릴 적에 강한 충격을 받은 사건들을 평생 기억하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또 해마는 감정의 강도는 약하더라도 정보가 반복해서 입력되면 장기 기억에 저장한다. 이는 왜 반복 학습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준다. 공부가 재미없더라도 반복 학습을 하면 그 내용을 자신의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몰입 기간에는 오로지 주어진 문제만을 반복하여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해마는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받아들여 장기 기억에 저장할 것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매일 그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장기 기억에 저장될 것이고 결국 신체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을 목숨이 걸린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입출력이 차단된 상태인 수면 상태에서는 장기 기억이 활성화된다. 이것은 수면 상태에 가까운 최면 상태에서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수면 상태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기 기억들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아직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지식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일은 없다.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에서 주어진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을 검색하여 찾아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인터넷의 검색 엔진과 같이 단순한 검색과 나열이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장기 기억들을 통합하고 상호 관련성을 찾아내는 고차원적인 검색이다. 수면 상태에서 장기 기억의 처리 능력은 각성 상태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문제는 수면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면 상태에서는 고도로 활성화된 장기 기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할 의식이 없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은 각성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각성 상태에서는 장기 기억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인가. 그런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아이디어가 선잠에서 잘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선잠은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가 교차하는 상태이다. 어떠한 의미에서 의식도 약간 존재하고
활성화된 장기기억도 약간 존재하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의식이 활성화된 장기기억과 공존하는 상태이므로 아이디어가 잘 나올 것이다. 몰입적 사고의 위력은 바로 수면 상태에서 고도로 활성화된 장기기억을 활용하는 데 있다. 즉, 몰입 상태가 되면 잠을 자면서도 주어진 문제를 풀려는 생각을 계속한다. 이는 몰입 상태에서 깨어나면 항상 그 문제에 대한 생각과 함께 깬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반면 몰입을 하지 않으면 수면 상태에서 뇌에게 명확한 목표의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고도로 활성화된 두뇌를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꿈을 꾸는 것이다. 몰입적 사고를 하면 수면 중에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이것이 고도로 활성화된 장기 기억에 적용하여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과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낮에 아이디어가 우연히 떠오를까? 그 이유는 기억이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드아드레날린의 양이 수면 중에 극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쥐가 각성과 수면 상태일 때 노드아드레날린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노드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많은데 서파 수면 상태로 가면서 계속 감소하고 꿈을 꾸는 렘수면 중에서는 거의 바닥이다. 그러다 잠이 깨면 노드아드레날린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렘수면 중에는 통상 꿈을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기억을 못하고 깰 때 꾼 꿈을 기억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면 중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잠에서 깨고 나면 이것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낮에 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본인은 그 순간에 우연히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선잠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데 노트에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잠 상태에서는 기억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적어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이 내가 경험한 몰입 상태에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우연히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에 대하여 뇌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해석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발견이 얻어지는 또 다른 순간은 꿈속에서다. 꿈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아인슈타인은 머리맡에 늘 펜과 노트를 두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꿈속에서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면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닐스 보어도 꿈에서 진기한 태양계의 모습을 보고 이를 참조하여 원자 구조 이론을 완성했는데 이것이 현대 원자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에디슨도 선잠 상태에서 연구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연구 도중 막다른 길목에 다다를 때마다 가수면 상태에 접어들곤 했다. 그는 손에 쇠구슬을 쥔 채 그가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곤 했다. 자신이 알파파 상태로 흐르는 가수면 상태에 빠져 팔이 이완되면 마룻바닥에 있는 냄비에 쇠구슬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쇠구슬이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에디슨은 자신이 설계하고 있던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곤 했다. 원소의 주기율표를 발명한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도 원자들의 규칙성을 찾으려 오랫동안 노력했으나 실패를 거듭하다 1869년 어느 날 꿈속에서 주기율표의 작성에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한다. 모차르트 역시 자신이 작곡한 작품들을 모든 꿈에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괴테도 과학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나 시의 영감을 꿈에서 얻은 일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드거 앨런 포도 유명한 추리소설의 줄거리는 모두 꿈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위스 박물학자인 장가하시는 아주 생생한 꿈을 연속해서 3번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물고기 화석의 훼손된 부분을 똑똑히 보고 재현해냈다. 재봉틀을 발명한 일라이어스 하우는 바늘을 상하로 움직이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바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던 중 꿈속에서 바늘 끝에 구멍을 뚫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중요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수면 중에서 얻어지며 수면 중의 뇌는 각성 상태와는 또 다른 초능력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발견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연한 영감에 의한 위대한 발견 뒤에는 그러한 영감을 얻을 때까지 오랫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의 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나깨나 깊이 몰입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면 중에도 연속될 때 수면 상태에 활성화된 뇌가 활용되고 그 결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꿈에 나타나든지 혹은 낮의 순간의 영감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은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몰입적인 사고를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몰입을 해서 꿈까지 이어지고 수면을 또 통해서 수면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마를 통한 장기 기억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검색과 창의적인 종합이 우리의 수면 상태에서 이어지고 그게 또 낮에 우연히 떠오르는 이런 과정이 아마 위대한 발견의 가장 큰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몰입에 대해서 그리고 몰입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또 수면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